자, 앞으로 화학 배우면서 크게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이제 고전역학이고 하나가 양자역학인데 둘 다 그 뭐냐면은 물리학뿐 아니라 화학 연구에도 중요한 요소긴 해요. 근데 그 고전역학하고 그 양자역학이 화학 연구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둘이가 어떻게 연관이 있으면 어떻게 약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챕터가 이제 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양자역학적인 것도 약간 들어가고 고전역학적인 것도 약간 들어가고 한 독특한 챕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좀 재밌는 얘기들 몇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강의가 몇 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잔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배우시고 추석 기간 동안 또 이제 그 좀 또 자율학습 해주시기 바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우선 저기 44페이지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챕터가 있을 겁니다. 요거 조금 얘기를 해봐요. 자, 우선은 고전역학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자, 이 뭐 고전역학 하면은 바로 뭐 이거죠. F equal ma. 이제 이게 화학 연구하고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화학 연구를 할 때 이 개념이 쓰이는지 좀 살펴볼 텐데, 우선 그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 자, 여기 보시면은 운동.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다른 말로 모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운동 에너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을까? 운동 방식에는 바로 첫 번째 1. 감사합니다. 자, 운동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은 당장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체와 관련된 그 예를 들면 기체 등과 관련된 연력학 같은 걸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운동에는 뭐뭐뭐 운동 방식 있죠? 어떤 운동 방식 있죠? 그렇지. 첫 번째가 병진. 병진. 자, 병진을 영어로? 병진 영어로. 이게 이 단어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영어? 트랜슬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뭐예요?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가 뭐 X축이건 Y축이건 Z축이건 이게 쭉쭉쭉 움직이는 어떤 직선의 움직임을 우리가 병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병진 말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죠? 회전 있죠, 회전. 자, 회전 운동과 관련된 그 보시다시피 그 회전 운동은 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테이셔널. 로테이셔널. 뭐 회전은 말 안 해도 되겠죠. 어떤 뭐 중심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진동. 진동은 영어로 바이브레이셔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직선으로 쭉 움직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점에 매여 가지고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 또 어디 매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는데 그 뭐냐면 모든 움직임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움직임 중에서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물리학자들이 그 움직임을 분석하기 어려운 그 움직임이 바로 파리거든요. 파리 알죠? 파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막 슉슉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아무리 드론을 만들고 막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도 파리처럼 움직이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항공공학자들이나 기계공학자들이 이제 파리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예, 뭐 하여튼 진짜로 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움직임이 복잡한데 그 복잡한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그 움직임의 일부는 어느 구간은 직선으로 움직일 거고 어느 구간은 회전을 할 거고 어느 구간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그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움직이는 요 세 가지인데 요거와 관련된 에너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다가 2분의 1 mv 제곱 뭐 이거 대표적인 누구예요? 병진 운동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뭐 2분의 1 IR 제곱 그 2분의 1 그다음에 KX 제곱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운동 에너지 표현이고 요 둘은 이제 뭐냐면 그 운동과 관련된 또 하나 이제 위치 에너지 표현이긴 한데 뭐 여하튼 간에 IR 제곱이란다. 무슨 소리야 이제? I 오메가 제곱. 오랜만에 썼더니 헷갈리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둘은 확실히 운동 에너지죠.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막 직선 운동할 때 움직임에 대한 운동 에너지. 얘는 이제 오메가라고 해서 이제 각 속도라고 있죠. 각 속도가 이렇게 그 변한다고 할 때 그 각 속도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운동 에너지고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아니고 이제 위치 에너지죠. 용출과 관련된 이제 움직임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묘하게도 이제 이런 운동들과 관련된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 시간에 공부도 하고 뭐 문제도 풀어보고 했을 건데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위치 에너지. 이게 중요해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다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운동 에너지는 그 보통 쓸 때 EK 영어 표현으로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K를 따가지고 EK라고 쓰는데 그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EP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좀 살펴보자면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항상 위치 에너지를 구성하는 변수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거리여야 돼요. 거리.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본 적 있죠. MGH.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MGH도 있고 뭐 마이너스 G 한 다음에 R분의 M1, M2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우연찮게 많이 봤을 텐데 얘는 뭐예요? 지구에서 이제 그 뭐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요. 이건 만류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는 그 쿨롱 위치 에너지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거리가 들어있느냐라고 한다면, MGH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이 만류인력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쿨롱 에너지에서는 요거. 그래서 뭐가 됐건 항상 거리가 변수로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치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성격은 바로 이거. 자, 이런 표현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stored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장되었다. 자, 지금 내가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정의로 하나, 둘, 세 가지를 쓸 텐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내가 그냥 생각해서 막 쓴 게 아니고요. 그 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정의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 뭐냐 펀더먼털 오브 피직스라는 물리학 책에 나오는 정의를 내가 그냥 기억했다고 써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그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스토어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자,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분필 이렇게 높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퓨 하면 얘가 퓨 해서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가만히 잡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얘를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 운동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바꾸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란 뜻으로 저장된 에너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저장된 에너지라는 말 뜻은 철저하게 이제 어떤 개념에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컨셉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것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버루버루버루버 짜잔 요겁니다. 자, 여러분 인력이다 청력이다 이런 말 있죠. 인력 청력을 한꺼번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인력 청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오, 그렇지. 재윤 대단해. 재윤 영어로? 앞으로 모든 단어는 영어로 알아야 돼. 영어로. 단백질 변성은 영어로 뭐라고요? 아까 막 성무씨 하시더만 디네이처레이션 아니에요? 변성 디네이처레이션. 근데 모르겠는데 잠깐 기억이 날랑말랑 해갖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재윤아 이건 영어로 인터랙션. 우리말 번역으로는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왜 그 물리학 책을 찾으면 이 상호작용도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한 뭐 4가지인가 뭐 6가지인가로 되게 복잡하게 나누긴 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그냥 상호작용은 딱 2개의 입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면 밀어제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뭐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알맹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그 상황을 에너지로 표현한 게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거지. 자, 예를 들면 물리학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돼요?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렇게. 자, 힘 중에서도 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죠.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알겠죠? 그리고 힘은 당연히 그 물리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벡터량이에요, 스칼라량이에요? 벡터량이잖아, 벡터.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짜잔 벡터로 표현이 되면 이 외력을 누구랑 곱하기를 해야 돼? 누구랑 곱하기를 해야 돼? 바로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 변위. 얘도 벡터 물리량이지? 그래서 외력하고 변위를 이렇게 뭐 내적을 해야 돼.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외력이 변이가 변함에 따라 바뀔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힘을 균일하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힘을 좀 살살 줬다가 세게 주고 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변이가 변함에 따라 외력도 변한다면 이 곱하기를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외력 뭐 여기에 뭐 아주 다양한 힘들이 있는 거지. 뭐 마찰력 또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하여튼 아주 갑자기 내가 물리 선생님이 아니라고 예를 들으니까 좀 어렵다. 하여튼 뭐 무슨 력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나타난 이 외력, 이 마찰력 뭐 하여튼 등등등의 외력이 만약에 그게 상호작용력이다. 그 상호작용력을 변이에 따라 내적을 하고
그걸 적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력이라면 어쨌거나 에너지인 거거든. 왜? 물리적으로 알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힘을 적분한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상호작용인 건 뭔 작용인 거 하나한테 힘을 적분한 게 에너지는 맞는데 그게 하필 상호작용과 관계된 거면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상호작용력에 뭐하고 뭐가 있다? 바로 인력 아니면 청력이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치 에너지가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인력이나 청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홀로 존재하는 입자는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홀로 존재하는 입자는 바로 이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혼자 있어서는 다른 녀석들이랑 인력이나 청력이 나타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 상호작용력, 그래가 위치 에너지는 여러 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된 어떤 상황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막 적분하고 막 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물리학자들은 뭐 이렇게 뭐 좌표를 설정하고 막 방향을 정하고 한 이런데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그냥 막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물리학자들의 그 정의에 따라 이 적분 계산을 하면 항상 계산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자 사이에 만약에 only 인력만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이 위치 에너지는 항상 음수가 나오게 계산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입자 사이가 오직 청력만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양수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이 적분식을 실제로 계산하면 이런 일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 화학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런 적분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학자들이 해놓은 체계에 따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입자들 사이에 항상 인력만 나타나고 항상 청력만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흔할까요? 좀 귀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사이에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친한 친구끼리만 있어도 항상 친한가요? 아니면 약간 다툴 때도 있나요? 약간 서로 맘상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알갱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항상 인력만 나타나거나 항상 청력만 나타나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인력의 요소와 청력의 요소가 동시에 더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두 개가 더해지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걸 판단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느냐? 네, 있는데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우선 이게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되고요. 이렇게 그 위치 에너지에 재밌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이거 기억해야 돼. 자, 다 적으시고 자, 앞에 치울게요. 아까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 등과 함께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슬쩍 얘기한 건데 벡터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물리학에서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벡터를 가정한다는 게 물리학자들은 이 방향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 그렇죠. 힘의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은 이 상호작용력, 상호작용력이 뭐 아니면 뭐라고 했죠? 인력 아니면 청력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시겠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이런 상호작용이 나타나려면 입자가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죠? 최소한 상호작용력이 나타나려면 입자가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럼 두 개를 그려볼게요. 두 개. 자, 두 개를 그리자. A 하나, A 둘. 완전 잘 그렸어. 자, 그럼 뭐냐? 알갱이 두 개인데 알갱이 두 개면 항상 물리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시점, 나머지 하나를 종점 이렇게 잡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시점과 종점은 그냥 이렇게 썼지만 반대로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길 시점이라고 해도 종점이라도 상관없게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그럼 물리학자들은 시점을 잡고 종점을 잡으면 여기서 뭐를 하나를 정의할까요? 무조건 물리학자들은. 자, 시점이 있고 종점이다. 그 물리학자들은 항상 뭘 정한다? 바로 이압 방향 벡터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자, 벡터가 뭐예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고 그걸 화살표로 연결한 게 그냥 간단히 보자면 그게 벡터잖아요. 그러면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향하는 이 방향을 무조건 뭐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요. 물리학에서는. 항상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인력이나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때 이 종점 입자를 기준으로 자, 상대적인 움직임만 고려를 해보면 이때 인력이 나타난다, 청력이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짜잔 이렇게 되면 이게 청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짜잔 이렇게 되면 인력이 나타나는 거죠? 보이죠? 그러면 이때 자 봐요. 시점과 종점으로 정의된 방향에 대해 청력이 요놈하고 요놈 방에 같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청력은 항상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인력은 보시다시피 방향 벡터랑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인력은 항상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의가 됩니다.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힘을 정의하고 방향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사실 이 수리적 관계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작용력이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했을 때 상호작용력을 뭘 하면 적분이란 걸 하면 그게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조금 더 배우시면 적분 테크닉과 함께 어떤 계산 테크닉도 있느냐? 바로 미분이라고 하는 계산 테크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전적분에 한한다면 바로 미분과 적분은 서로 진짜로 뭐 서로 정반대의 관계에 어떤 있는 계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하튼 간에 상호작용력을 어떤 수리적 과정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고 위치 에너지를 또 상호작용력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인 관계가 이렇게 확실히 성립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면 좋은 표현. 사실 제가 지금 칠판에 쓸 건데 이걸 또 막 그 뭐냐면은 이제 뭐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좀 그걸 뭐라고 하더라? 뭐 일에너지 법칙이었나? 뉴턴이안 뭐 있는데 나도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배워보고 두 번 다시 본 적이 없어서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증명은 배우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화학 시간이니까 수식을 쌈박하게 외우시고 거기서 나타나는 성격만 문제풀이에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짜잔. 자,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를 미분을 합니다. 자, 누구에 대해 미분을 하느냐? 바로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해줍니다. 왜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할까요? 사실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변수로도 다 미분이 가능하지만 관계가 없는 변수로 미분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항상 0이 되니까 의미 있는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위치 에너지는 누가 변수인 함수라고 했어요? 거리가 변수인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거리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뭐 수학적으로다가 미분 다 좋은데 그게 실용적으로 뭐가 되냐면 미분을 한 결과가 이게 바로 짜잔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접선의 기울기 아시겠죠?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점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접선 구하는 거 그게 바로 미분이라는 테크닉이잖아. 그게 물리적 결론으로는 이렇게 된답니다. 바로 마이너스 F 토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이 뭐냐? 이게 바로 상호작용력의 합력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바로 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상호작용력의 합력이니까 이 합력이 사실은 만약에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인력하고 청력을 이렇게 더한 거로 합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계산할 때 좀 불리하니까 크기만 표현하는 스칼라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 인력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청력에다가는 플러스를 표현을 해주면 이게 각각의 방향을 고려한 전체 합력 크기의 표현이 된다고요. 왜 인력은 앞에 마이너스고 청력은 플러스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 논리 때문이에요. 인력은 항상 마이너스로 정한다고 했죠. 물리학에서. 청력은 항상 플러스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더해진 전체적인 합력은 항상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한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합력이니까 여기 다시 마이너스가 더해져서 인력 빼기 청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편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증명 과정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시고 어쨌거나 우선은 이 관계를 뭐 하자? 외우자. 알겠죠? 외우자. 그리고 그냥 생뚱맞게 외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이제 곧 보여드릴 실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예시를 들게 되면 이 외운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금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여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에서의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미분이 익숙하지 않다면 말을 어떻게 외우는 게 좋겠어요. 위치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는 인력 빼기 청력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하면 금세 외울 수 있으니까 이 수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됐어.